여러분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가요? 일단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심된다. 상하면 아까우니까 냉장고에 다 넣자. 이 말 우리 집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듣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이 바로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냉장고에 넣는 순간 독으로 변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차갑게 두면 오래 간다는 그 믿음, 사실은 우리 몸을 천천히 병들게 하는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경고합니다. 냉장 보관으로 인해 혈압이 오르고 위가 망가지고 심지어 발암 물질까지 생기는 음식이 있다고요. 냉장고가 음식을 살리는 공간이 아니라 잘못 넣으면 병을 키우는 독의 창고가 되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화력과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변질된 음식의 잔여 독소가 간과 위에 그대로 누적됩니다. 왜 요즘 소화가 안 되지? 예전보다 속이 자주 쓰려. 이런 증상,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냉장 습관이 만든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음식 중 어떤 게 냉장고에 들어가자마자 독약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보관하면 영양이 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단 한 번만 이 영상을 보세요. 당신의 건강이 바뀝니다. 첫째는 감자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속에 감자 몇 개쯤 들어있지 않으세요? 상하면 아깝잖아, 싹이 날까봐 걱정돼서 하며 냉장고 구석에 넣어두는 경우 많죠.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그 안에서 조용히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감자 속에는 원래 전분이 풍부한데 이 전분이 낮은 온도, 특히 6도 이하에서 당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감자를 나중에 굽거나 튀기거나 볶을 때 찾아옵니다. 이때 당분이 아미노산과 결합하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의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독성 물질이에요. 즉, 냉장 보관 때문에 감자 안에서 스스로 독이 자라나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독소가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껍질이 멀쩡하고 냄새도 괜찮아서 괜찮겠지 하고 먹으면 몸 안에서는 천천히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 염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2019년 유럽식품안전청 EFSA 보고서에 따르면 아크릴아마이드를 자주 섭취한 사람일수록 혈압 상승, 신장 기능 저하, 신경 독성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간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독성 물질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피로감, 손발 저림, 두통 같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유난히 피곤하다, 감자 조림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냉장고 속 감자의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자는 냉장고보다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 즉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을 좋아합니다. 햇빛이 안 드는 찬장이나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면 2~3주는 거뜬해요. 햇빛에 노출되면 감자 껍질이 초록빛으로 변하는데 그건 솔라닌이라는 또 다른 독소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반드시 껍질과 싹 부분을 깊이 도려내세요. 그리고 더 안전하게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감자 한두 개씩 사과 한 개와 함께 신문지에 싸서 두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가 감자 싹 트는 걸 막아줍니다. 냉장고보다 훨씬 똑똑한 천연 보관법이에요. 정리하자면 감자는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냉장고 속 차가운 공기는 감자를 오래 살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독으로 바꾸는 공장입니다. 여러분 집 냉장고 속 감자, 오늘 영상 끝나면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 꺼내는 그 한 번의 행동이 내 몸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둘째는 양파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 양파 한두 개쯤 꼭 들어있죠? 특히 반쯤 썰어놓은 양파, 랩으로 감싸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집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파가 냉장고 안에서 미생물 폭탄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파는 수분 함량이 약 89%로 매우 높은 채소입니다. 냉장고 속 찬 공기와 만나면 수분이 응결되어 표면에 작은 물방울이 생기는데요. 이건 세균과 곰팡이에게는 최고의 번식 조건이에요. 냉장 온도에서는 부패 속도가 늦춰지긴 하지만 대신 세균의 번식 형태가 바뀝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안쪽에서는 유해균이 서서히 퍼지는 냉장 속 부패가 일어나요. 실제로 미국 식품과학저널에서는 껍질을 벗긴 양파를 냉장고사도시에 보관했을 때 단 3일 만에 항산화 성분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세균수가 상온 대비 7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냉장고 안 양파는 비타민도 잃고 세균은 얻는 손해보는 거래인 셈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양파를 보관하면 냄새 문제가 따라옵니다. 양파의 유황화 합물은 휘발성이 강해서 같은 칸에 있는 사과, 버터, 달걀 등의 냄새가 그대로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달걀 프라이를 해도 은근히 양파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또 반썬 양파를 냉장고에 오래 두면 표면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하면서 특유의 매운 성분이 변질되고 위를 자극하는 산성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위험이 있는 분들, 양파 냉장 보관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그럼 양파는 어디에 둬야 할까?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양파는 바람이 통하는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통풍이 되는 망이나 바구니에 보관하면 3, 4주까지도 멀쩡하게 갑니다. 다만 양파를 감자와 같이 두면 안 됩니다. 감자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가 양파의 부패를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감자와 양파는 절대 이웃 금지. 꼭 따로 보관하세요. 이미 껍질을 벗기거나 썰어둔 양파는 어쩔 수 없이 냉장 보관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밀폐 용기나 유리병에 담고 24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상 두면 눈에 안 보이는 세균과 가스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변질이 시작됩니다. 특히 반썬 양파를 오래 두면 표면에 끈적한 점액질이 생기는데 그건 세균의 번식 흔적이에요. 그 상태로 조리하면 독소가 열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양파는 썰기 전과 후의 항산화력 차이가 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썰자마자 10분이 지나면 폴리페놀 함량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즉, 썰자마자 바로 조리해야 건강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다는 뜻이죠. 썰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두는 건 좋은 성분을 버리고 나쁜 균만 키우는 행동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파는 냉장고보다 통풍, 어둠, 건조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통풍망, 종이봉투, 신문지 이런 게 양파에게는 최고의 자연 냉장고예요. 반썬 양파는 1일 이내, 통째 양파는 서늘한 곳에서 한 달. 이 원칙만 지켜도 양파 본연의 항산화력과 맛, 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안의 양파를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껍질 벗긴 양파가 비닐봉지 속에서 눅눅해져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세균의 온상입니다. 지금 바로 꺼내서 버리세요. 당신의 위장이, 간이, 혈관이 그 선택 하나로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셋째는 마늘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속에 마늘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껍질 벗겨서 통에 담아 두셨죠? 혹은 다진 마늘을 유리병에 넣어서 냉장칸 한쪽에 딱 자리 잡게 해 두셨을 겁니다. 상할까봐, 냄새 날까봐 습관처럼 냉장고에 넣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마늘이에요. 그런데 이게 독이 되는 지름길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은 냉장 보관이 아니라 냉장 피해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마늘 속에는 강력한 황화 합물, 바로 알리신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알리신은 마늘이 다쳐서 즉 썰리거나 으깨질 때 만들어지는 성분으로 세균을 죽이고 혈관을 넓혀 혈압을 낮춰주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의 낮은 온도와 습기는 알리신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대신 알릴 설파이드라는 산화 부산물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심하면 속쓰림, 구토, 두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냉장 마늘을 먹을 때 속이 타는 듯 아프다, 먹고 나면 명치가 더부룩하다, 이런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냉장 보관으로 변질된 마늘의 독성 반응입니다. 게다가 냉장고는 항상 습한 환경이잖아요. 이 습기가 마늘에 닿으면 마늘이 숨을 쉬지 못하고 내부에 수분이 차서 썩기 시작합니다. 껍질이 멀쩡해도 속에서는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아플라톡신, 애플러타크신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했어요. 즉, 냉장고에 넣은 마늘이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조용히 암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냉장고에 넣은 마늘은 수분과 냉기에 의해 금세 싹을 틔웁니다. 이렇게 싹이 난 마늘은 알리신 함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솔라닌 SOLANINE라는 독소가 늘어나요. 감자에 들어있는 바로 그 독성 물질입니다. 이걸 오래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가고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해롭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늘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냉장고가 아닌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이 정답입니다. 신문지나 망에 싸서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진 찬장에 두면 3, 4주는 거뜬해요. 만약 장기 보관이 필요하다면 껍질을 까서 완전히 말린 뒤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동 보관은 수분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세균 번식을 막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진 마늘. 이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진 상태에서 냉장 보관을 오래 하면 보툴리누스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열에도 죽지 않는 강력한 독소로 소량만 섭취해도 심한 복통과 구토를 유발하죠. 따라서 다진 마늘은 일주일 이상 냉장 보관 금지. 가능하면 작은 용기로 나누어 냉동해 두세요. 사용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포인트 하나. 마늘은 상온 보관하되 절대 비닐봉지에 넣지 말 것. 비닐은 통풍이 되지 않아 마늘이 숨을 못 쉬게 하고 내부 습도를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부에서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죠. 종이봉투, 신문지, 통풍망, 이것이 진짜 건강보관법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안에 껍질 벗긴 마늘, 썰어둔 마늘, 다진 마늘병이 있다면 오늘 바로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색이 누렇게 변했거나 냄새가 시큼하다면 이미 변질된 겁니다. 그 마늘 약이 아니라 독이에요. 이 영상 보신 후 오늘 꼭 냉장고 점검하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이와 간을 살립니다. 넷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건강에 좋으니까 냉장고에 넣어야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토마토는 냉장 보관이 당연하다고 믿는 대표적인 음식이지만 사실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그 영양의 60% 이상이 사라집니다. 그야말로 냉장고가 토마토의 영양을 훔쳐가는 범인이에요. 토마토의 대표 성분, 바로 리코펜.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젊음의 비타민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리코펜이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이에요. 미국 농무부유 SDA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냉장 온도 10도씨 이하에 단 2일만 두어도 리코펜 활성도가 60% 이상 급감했다고 합니다. 즉, 냉장고에 하루 이틀만 있어도 항산화력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토마토는 따뜻한 지중해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따뜻한 환경에 적응한 과일이기 때문에 차가운 냉기 속에서는 세포벽이 손상됩니다. 이렇게 세포가 깨지면 수분이 빠져나오고 그 결과로 여러분이 흔히 보는 물렁한 토마토가 되는 겁니다. 그 물렁함이 바로 세포 파괴의 신호예요. 게다가 냉장고 속의 낮은 온도는 토마토의 향기 성분,
즉 휘발성 향기 화합물을 없애버립니다. 이 때문에 냉장고에 넣은 토마토는 맛도 밍밍하고 향도 사라지죠. 그래서 냉장 보관한 토마토로 만든 샐러드는 아무리 신선한 야채를 넣어도 풍미가 떨어지고 입안에 텁텁한 단맛만 남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냉장고 안의 습도와 온도 차이로 인해 토마토 표면에 결로가 생기는데 이게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껍질이 살짝 터진 토마토는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 상온보다 더 빠르게 상해버립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상온, 그것도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입니다. 토마토는 열을 싫어하지만 냉기도 싫어합니다. 즉, 사람처럼 적당한 온도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20도 전후의 상온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 영양과 맛을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덜 익은 토마토는 사과와 함께 종이봉투에 넣어두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가 토마토의 숙성을 도와 더 진한 붉은빛과 풍미를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이미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상온에 오래 두면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그럴 때만 하루 이틀 정도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두세요. 단 그 전에 종이타월로 감싸거나 밀폐용기에 담는 게 필수입니다. 차가운 공기에 직접 닿으면 바로 맛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먹기 전에는 반드시 실온에서 30분 이상 꺼내 두세요. 그렇게 하면 토마토 본래의 향과 단맛이 되살아납니다. 토마토는 냉장고를 싫어하는 건강식품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영양학팀도 토마토는 냉장 보관보다 상온 보관이 항산화 효과를 2배 이상 높인다고 발표했어요. 즉, 같은 토마토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무의미한 음식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토마토가 비닐봉지 속에 들어가 물방울이 맺혀 있진 않나요? 그게 바로 영양이 무너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가는 게 아니라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잃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냉장고 속 토마토부터 꺼내서 햇빛 없는 식탁 위에 올려두세요. 하루만 지나도 색이 살아나고 향이 돌아올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느끼실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토마토 맛이구나. 냉장고 하나 바꿨을 뿐인데 건강의 질이 달라집니다. 다섯째는 빵입니다. 빵은 냉장고에 넣어야 오래가지 않나요? 아마 10명 중 8명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냉장고에 빵을 넣는 순간 그 빵은 건조와 곰팡이의 지옥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멀쩡해도 안에서는 수분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맛과 식감, 영양이 완전히 사라지죠. 미국 베이킹 협회 연구에 따르면 빵을 냉장 온도약 4시에 보관할 경우 딱 하루 만에 전분 결정화가 3배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냉장고 안에서는 빵이 식빵에서 돌덩이로 변하는 속도가 3배나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수분이 응결하면서 겉은 딱딱, 속은 눅눅해지는 이중 변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곰팡이입니다. 냉장고는 온도는 낮지만 습도는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곰팡이 포자가 오히려 활발히 퍼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냉장빵은 상온보다 곰팡이가 2~3배 빨리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즉, 냉장고에 넣은 빵은 겉은 딱딱, 속은 눅눅, 표면은 곰팡이. 완벽한 건강 적신호 세트인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3일 안에 먹을 양은 실온 보관. 그 이상 남을 때는 냉동 보관. 빵은 냉장보다는 냉동이 훨씬 안전합니다. 냉동 보관하면 전분의 결정화가 멈추고 곰팡이 번식도 차단돼 3주까지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먹을 땐 상온에서 30분 해동 또는 토스터로 살짝 데우면 방금 구운 빵처럼 촉촉해집니다. 결국 냉장고는 빵의 보관함이 아니라 노화 가속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냉장고 속 식빵부터 꺼내세요.
그 한 번의 습관이 여러분의 소화기와 혈당 그리고 건강을 바꿉니다. 여섯째는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바나나는 무조건 냉장고에 넣는다는 분들 많죠? 검게 변하면 상한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그 검은 껍질은 자연스러운 숙성 과정일 뿐 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바나나는 좋은 쇼크를 받아 영양을 잃고 병이 드는 과일이에요. 바나나는 원래 열대성 과일입니다. 섭씨 12도 이하의 환경에서는 좋은 장애가 발생합니다. 즉, 바나나의 세포벽이 깨지고 효소가 파괴되면서 껍질이 시커멓게 변하고 과육은 쓴맛이 나죠. 이건 상한 게 아니라 냉기로 인해 세포가 얼어 죽은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영양 손실입니다. 일본 오사카대 연구에 따르면 냉장고에 넣은 바나나는 24시간 만에 비타민 C가 7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껍질이 검게 변할수록 폴리페놀 산화 효소가 활발해져 항산화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즉, 바나나는 냉장 보관하면 겉도 속도 영양이 모두 죽는 과일이에요. 그럼 바나나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상온 보관이 정답입니다. 단 너무 따뜻한 곳에 두면 빨리 익기 때문에 통풍이 되는 서늘한 곳에서 바나나끼리 닿지 않게 걸어두거나 바나나 거리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팁, 바나나 꼭지를 랩이나 호일로 감싸두면 숙성이 2, 3일 늦춰집니다. 사과나 배 근처에 두면 사과의 에틸렌가스 때문에 숙성이 더 빨라지니 피하세요.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바나나에게 동상과 같습니다. 겉은 검게 속은 무르고 영양은 사라지고, 그런 바나나를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되고 혈당도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위염이 있는 분은 주의하세요. 따뜻한 나라에서 온 과일은 따뜻한 온도에서 쉬게 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일곱째는 커피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외의 음식 커피입니다. 커피 원두를 냉장고에 넣으면 향이 오래간다. 이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커피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습기와 냄새를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되어 버립니다. 커피는 향을 품고 있는 기공 미세한 구멍이 수천 개나 있어서 주변의 공기, 냄새, 습도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 생선이나 김치가 있다면 그 냄새가 그대로 커피에 스며들어요. 결과적으로 신선한 향은 사라지고 커피 본연의 산미와 풍미가 망가집니다. 또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생기는 온도 변화도 문제입니다. 이때마다 커피 표면에 결로가 생겨 미세한 수분이 스며들면서 원두의 산화가 빨라지고 곰팡이균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분쇄 커피는 더 심합니다. 한 번만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도 산패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는 절대 냉장고가 아닌 밀폐용기 냉암소의 빛 없는 서늘한 곳이 정답입니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찬장 혹은 용기에 실리카겔을 함께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원두의 향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소분하여 냉동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사용할 때는 꺼낸 후 바로 갈지 말고 실온에서 10분 정도 두어 결로가 사라진 뒤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커피는 향으로 마시는 음료입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그 향의 80%가 사라집니다. 즉, 냉장 커피는 향도 없고 영양도 없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냉장고가 아니라 그늘진 서재 한 켠이 커피의 집이에요. 이제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독이 되는 음식 7가지.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빵, 바나나, 커피. 이 7가지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필요 없거나 오히려 냉기가 해로운 음식이라는 거예요. 냉장고는 만능 보관함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 하나가 내 몸속 혈관과 위장, 간을 천천히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뒤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음식을 다시 보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 습관이 달라질 겁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독이 된다. 이 한 문장만 꼭 기억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지킴이가 되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냉동실에 넣으면 영양이 폭발하는 음식 5가지로 찾아뵙겠습니다.